네, 마찬가지로 발표 중간에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되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DFC라고 해서 그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보안과 관련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IDS, IPS 또는 웹 방화벽 또는 자녀 보호 시스템과 같은 그런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그 스트링 패턴 매칭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제 성능적으로 개선한 그런 논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직접적으로 방금 이전 논문처럼 디지털 포렌식과 매우 밀접하게 이제 포렌식을 위한 논문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이런 네트워크 포렌식과 관련해서 이러한 연구도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지닉스 NSDI라고 그 네트워크 분야 최고 학회 중에 하나거든요. 네트워크 시스템 분야에서 제일 저명한 학회 중에 하나고, 그래서 제 그 연구실 동료 학생이 그 썼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논문을 좀 가져왔고요. 어, 이제 설명을 하나씩 드리면, 혹시 여러분들 NFV가 무엇인지 다들 알고 있나요? 대충 개념적으로라도. 혹시 처음 들어본 학생이 있나요? NFV에 대해서? 아, 네. 그러면 먼저 간단히 NFV가 뭔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전에 한, 당장 한 10년 전만 해도 처음에 여기 나와 있는 IDS, 웹 방화벽, 로드 밸런싱 하는 로드 밸런서, 그리고 그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우리 그 IP 주소를 이제 내부망에서 변환해주는 그런 그 펑션들이죠. 이런 네트워크 관련된 기능들이 원래 하드웨어 장비로 다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다 이제 자체적인 그 침입 탐지 시스템을 위한 하드웨어가 있었고, 웹 방화벽 하드웨어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물리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단에서 이제 그 스위치 같은 장비를 통해서 이런 패킷들을 룰에 따라서 포워딩을 해주고, 블락을 하고, 드랍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동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게 된 하나의 큰 트렌드가 바로 NFV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트워크 기능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상화를 하자라는 게 키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드웨어 장비에서 돌리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레이어에서 돌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NFV라는 개념이 바로 클라우드 발전과 함께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클라우드와 같이 자원이 굉장히 어, 방대한 그런 컴퓨팅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데서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 함수들을 소프트웨어 형태로 돌리면 우리가 효과적으로 이런 기능들을 좀 예를 들면 스케일업을 하고 싶으면 NF들을 더 띄우면 되고, 또 그 원래 하드웨어 기반으로 이런 네트워크 함수를 사용할 때는 그 하드웨어에 데디케이트된 그런 제약들이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호환성 측면에서도 우수하고 그런 배경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화가 이제 하나의 큰 트렌드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장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보다폰이나 시스코 같은 이런 굴지의 네트워크 기업들도 다 이런 NFV라는 트렌드를 따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NFV 형태로 돌아가는 이런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들, 특히 보안과 관련된 이런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딥 패킷 인스펙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DPI라는 걸 들어본 학생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학생도 있을 텐데, 이게 말 그대로 패킷 심층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그 이전에 네트워크 포렌식을 수행했던 것처럼 어떤 패킷을 분석하고자 할 때 그 패킷의 페이로드를 본다든지 패킷의 헤더를 본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패킷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하는 건데, 그 딥패킷 인스펙션의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패턴 매칭입니다. 그러니까 패턴 매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특정 스트링이 우리가 들어오는 패킷에 존재하는지, 또는 특정
레귤러 익스프레션, 정규식 매칭을 했을 때 그 패턴에 걸리는 패킷이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격 코드가 들어온다든지 뭐 예를 들면 쉘을 따려고 하는 시도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패킷 내에 그런 수상한 뭐 바이트 코드라든지 그런 게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탐지를 하는 과정이다. 아니면 특정 어택과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 같은 것들이 이제 포함된 패킷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잠재적으로 말리셔스한 패킷이다라고 간주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스노트 룰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다양한 종류의 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하게 공개되어 있고요. 그래서 작게는 뭐 5,000개부터 뭐 26,000개 뭐 이런 식으로 룰셋을 공개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첫 번째 룰은 컨텐츠에 이런 거가 들어있으면서 이런 정규식 매칭을 걸리는 것 같은 경우 이제 액티베이스 관련된 뭔가 취약점이다라고 간주를 해서 드랍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룰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디패킷 인스펙션을 실제로 디패킷 인스펙션에 이런 패턴 매칭을 IDS 같은 데서 어떤 식으로 쓰냐.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놓고 나서 1차적으로 필터링을 하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대부분 1차적으로 스트링 패턴 매칭에서 걸립니다. 그래서 걸린 이후에 그 다음에 레귤러 익스프레션 매칭, 정규식 매칭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잠재적으로 악성 패킷, 악성 공격 코드가 포함된 그런 패킷을 탐지를 할 수 있는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기존 IDS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비슷한 형태로 이런 어택 패턴을 탐지하는 그런 유세지 케이스가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웹방화벽이랑 뭐 웹방화벽 같은 경우는 거의 IDS랑 비슷하죠. 그런 특정 어택 패턴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탐지한다든지 또 뭐 꼭 이런 그 보안과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뿐만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자녀 보호 서비스에서 특정 키워드를 이제 필터링을 한다든지 또는 그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그런 시도와 관련된 패킷을 이제 탐지를 하고자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워터마킹을 할 때라든지 그럴 때 다 이런 패턴 매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매칭을 할 때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게 컴퓨팅 인텐시브한 워크로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성능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CPU 연산을 많이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성능 제약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이 성능 제약이 있는 부분을 세 가지 스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시스테매틱하게 그 하나의 호스트에서 이 어플리케이션의 패턴 매칭 성능과 역량이 있는 부분들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로직 바로 우리가 패턴 매칭 알고리즘을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냐 또 레귤러 익스프레션 매칭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커널단에 들어있는 그런 네트워크 스택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겠죠. 뭐 TCP 스택이 그 특정 커널에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느냐 또는 윈도우즈에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실제 I/O 퍼포먼스, 패킷 I/O를 주고받을 때 그 스루풋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성능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이겠죠. 근데 실제로 이 전체 과정에서 대부분 70%에서 80%에 해당하는 CPU 사이클이 실제로 이 스트링 패턴 매칭에서 소모가 되더라는 게 이 연구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네트워크 스택이라든지 패킷 I/O 성능을 개선을 해서 이런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들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들은 기존에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런 특수한 그 딥패킷 인스펙션을 위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 7, 80%의 CPU 사이클은 여기서 소모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성능 개선을 한들 그 역량이 이 전체 퍼포먼스, 엔드 투 엔드 퍼포먼스에
끼치는 영향은 국소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 베이스드 스트링 매칭을 우리가 어떻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없을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NFV 환경에서 돌아가는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들의 성능을 개선할 수 없을까라는 거에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제안한 아이디어가 바로 DFC라는 새로운 패턴 매칭 알고리즘인데요.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런 패턴 매칭 알고리즘 대비 IDS 같은 경우는 이제 130% 그리고 웹 방화벽도 60%또 이제 패킷 분류 기능을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 이런 엔드투엔드 퍼포먼스가 이만큼이나 좋아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도미넌트한 파트에서 우리가 성능을 개선해서 전체 엔드투엔드 퍼포먼스가 이만큼이나 좋아졌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새로운 패턴 매칭을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만들기 시작했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그젝트 매칭을 해줘야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스트링 패턴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false positive가 그건 발생하면 절대 안 되는 거겠죠. 그냥 무조건 참 또는 거짓으로 이 패턴이 있는지 없는지 바이너리 디시전 형태로 우리가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exact 매칭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첫 번째 컨디션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짧고 굉장히 다양한 크기의 패턴을 에 대해서 패턴 매칭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인데요. 여기 보시면 전체 이제 패턴들의 랭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뭐 8바이트 이내에 50% 이상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패턴 사이즈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크기의 패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실제로 우리가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해서 온라인 룩업이 가능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만 따로 떼어서 이제 효과적으로 룩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이 세 가지 컨디션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기존 방식들의 리미테이션들을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로 아웃코러식 알고리즘이란 게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수리카타도 대표적인 IDS고요. 방금 나왔던 슬로트와 같은 IDS가 있고 또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제 클라우드 플레어라고 하는 그런 회사의 솔루션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디도스 디텍션 같은 거를 굉장히 최근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회사도 좀 앞으로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그런 중요한 회사인데 아무튼 이런 최근에 그 이런 IDS, IPS 또는 웹방화벽의 핵심 알고리즘으로 이 아웃코러식이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에 대해서 스테이트 머신을 만듭니다. 상태 머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유한한 크기로 그러니까 히즈 패턴이면 H로 시작해서 이렇게 스테이트가 만들어질 수 있고 또 H로 시작하는 패턴 중엔 ER, 펄스라고 하는 이런 패턴이 있을 거고 또 H라는 패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H2로 디텍션이 가능하겠죠. 또 이제 S로 시작하는 패턴 같은 경우는 H로 커버가 안 되니까 새로운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머신을 만들어서 스테이트 머신을 이제 탐지를 하면서 패턴 매칭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finished라는 이런 스트링이 있으면 이렇게 가다가 S 첫 번째 패턴 나오면 디텍트를 하고 가죠. 그 과정에서 이제 H 패턴도 마찬가지로 스테이트 머신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디텍트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알고리즘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리미테이션을 가지냐. 방금 보셨듯이 이런 스테이트를 다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스테이트 머신을 다 만들어줘야 되고, 그 말인즉슨 메모리 크기가 패턴의 수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패턴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메모리 풋프린트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한한 이제 DFC랑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워킹셋 사이즈가 CPU 캐시 사이즈보다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캐시 미스가 계속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CPU 인텐시브한 워크로드인 이런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에서의 패턴 매칭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동작할 수밖에 없고, 그 말인즉슨 또 그 인스트럭션 스루풋 자체도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리미테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분석을 했고, 그 외에도 뭐 휴리스틱 기반 어프로치인 뭐 보요무어 같은 그런 알고리즘들도 있고, 또 이제 해시를 활용하는 그런 블룸 필터 기반 그런 패턴 매칭 알고리즘도 있는데요. 이런 방법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약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세 가지 리퀘어먼트가 있었죠. 이 세 가지 리퀘어먼트에서 두 번째 리퀘어먼트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이 휴리스틱 베이스드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그리고 파이프라이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스트럭션 레벨 패러렐리즘을 달성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도 이제 아까 여기서 리미테이션을 얘기했던 그 인스트럭션 스루풋 같은 측면에서도 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해시 값을 계산해서 그 해시 값 기반으로 패턴 매칭을 수행하는 방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시 함수 자체가 또 그 굉장히 컴퓨팅 인텐시브한 워크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시 연산 자체가 굉장히 코스트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그 작은 패턴들에 대해서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효율이 있다고 치고, 또 해시 콜리전이 발생하는 경우, 해시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연히 오탐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리미테이션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DFC라고 하는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기존 연구랑 비교했을 때 작은 메모리 풋프린트를 가지면서도 작은 패턴 사이즈, 다양한 패턴 사이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설계를 하겠다라는 게 꼴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인석션 레벨 패러렐리즘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이 세 개의 기존 어프로치들의 리미테이션을 극복하는 것이 디자인 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제 다양한 종류의 패킷에 대해서 패턴 매칭 성능을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설계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도 이런 리미테이션들을 극복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존 연구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진다라는 것을 또 이 논문에서 이밸리에이션을 통해서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디자인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FC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변경을 했냐? 아까 봤던 그런 스테이트 머신을 활용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스테이지로 나눠서 패턴 매칭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그 이 부분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패턴에 대해서 룰셋들이 많이 패턴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착안한 거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 프리미티브한 그런 패턴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필터를 만들어서 그 필터를 패턴 매칭을 바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이런 프리미티브한 패턴 매칭으로 탐지가 안 된 또는 잔여 탐지가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프로그레시브하게 패턴 매칭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까지도 했을 때 뭔가 여전히 정확한 패턴 매칭이 수행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그 다음에 완전히 이그젝트 매칭, 정확하게 해시 값을 비교해가지고 좀 값을 비교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는 식으로 여러 스테이지에 나눠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좀 하나씩 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네트워크 트래픽이 있을 때 여러 가지의 크기를 갖는 패턴 필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을 이제 다이렉트 필터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바이트짜리, 또 2바이트에서 3바이트짜리, 또 4바이트에서 7바이트짜리, 8바이트보다 큰 패턴, 이런 식으로 크기별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각각의 패턴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에 필터링을 시켜보는 겁니다. 이 패킷이 이 패턴에 걸리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이니셜 필터링 스테이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이 프로그레시브 필터링이라는 스텝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처음에 한번 그 이노센트한 윈도우들이 다 이제 제거가 되고 잔여 패턴 매칭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유닛에 대해서 추가적인 패턴 매칭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테이지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그레시브 필터링까지 수행한 이후에 실제로 그 패턴이 정확하게 이 프로그레시브 필터링으로도 정확하게 패턴 매칭이 완료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바이트 투 바이트 매칭을 수행해서 이제 해시 값도 비교해보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어택 패턴에 해당하는 부분이 네트워크 패킷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검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2바이트짜리 윈도우를 만들어서 슬라이딩을 하면서 다이렉트 필터 미리 만들어 놓은 이 다이렉트 필터에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택 패턴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패킷 페이로드가 이런 페이로드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destroy attack, try 20 이런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이미 이런 다이렉트 필터들을 미리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어택으로 탐지하는 패턴들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윈도우를 이렇게 슬라이딩을 하면서 이 어택 패턴에 걸리는 경우만 다이렉트 필터에 걸리도록 하겠죠. 그래서 나머지 필터들 같은 경우는 이노센트한 경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값이 1이 아니기 때문에 2바이트 슬라이딩 윈도우에서 그래서 D로 시작하는 어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다이렉트 필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만들어 놔서 이렇게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D 경우에는 이걸로 시작하는 어택 패턴이 없죠. 그러니까 슬라이딩이 진행됩니다. ES도 마찬가지로 없고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이 쭉쭉쭉 넘어가다가 AT로 가는 순간 다이렉트 필터에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걸린 경우에 우리가 잔여 익스펙션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패턴 매칭을 2바이트 이상을 시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후에 진행될 데이터와 지금 현재의 윈도우와는 데이터 디펜던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파이프라이닝을 통해서 인석션 레벨 패러렐리즘 그러니까 동시에 이 두 개의 명령어를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죠. 디펜던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강점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연산 자체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로 옵티마이즈해서 이 기능을 구현한다고 치면 두 개의 시프트 연산 그리고 하나의 엔드 논리 연산만 하면 되고 그리고 한 번의 메모리 레퍼런스 이 다이렉트 필터가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주소에 한 번의 메모리 첨부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런 연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웃코라식 같은 그런 스테이트 머신 기반 패턴 매칭 방식보다 훨씬 라이트웨이트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이렉트 필터 크기가 메모리 풋프린트를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모리 풋프린트 사이즈도
훨씬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밸류에이션을 해봤더니 다이렉트 필터에서 이 94%의 윈도우들이 필터아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추가적인 인스펙션이 필요한 그 윈도우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더 추가로 볼 필요가, 나머지들은. 그러니까 이런 장점을 가지기 때문이니까, 가지게 되니까 사실상 이런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한번 필터링을 쭉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볼 거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 같은 경우는 약간 모든 부분을 계속 탐색해가면서 디펜던시를 따져가면서 실행이 되는 것과 대비했을 때 알고리즘적으로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필터링이 된 이후에는 아까 살펴봤던 그 범위 구간에서 각각을 다이렉트 필터를 이렇게 배정을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각 내용에 대해서 어디셔널 필터링을 이렇게 쭉쭉쭉쭉 수행해 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 AT, TA, CK, ER 이라는 나머지 필터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 2바이트 다이렉트 필터를 계속 씌워가면서 매칭이 됐는지를 프로그레시브 필터링 과정에서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 이 패턴 매칭에 해당하는 어택 패턴이 실제 네트워크 트래픽에 들어있는지를 쭉쭉쭉쭉 계속 탐지해 나갈 수 있고 그 결과 이런 식으로 걸리고 안 걸리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어택이라는 패턴이 있지만 지금 현재 어택 패턴에는 어택커라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 걸리기 때문에 이 패턴은 어택이라고 이 8비트 이상 크기에서의 어택 패턴에는 걸리는 게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대신에 여기에 어택이라는 패턴이 4에서 7바이트 패턴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레시브 필터링 단계에서 이 부분에서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탐지를 했을 때 패러렐하게 어디셔널 필터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그러니까 이 과정까지 했을 때 최대 이제 1차 필터링 되고 그 다음에 2차 필터링이 됐을 때 이제 84%가 또 걸러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체 100%에서 94%가 이니셜 필터링에서 걸러지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가 프로그레시브 필터링에서 걸러지니까 사실상 이그젝트 매칭을 수행할 비율이 4%밖에 안 되더라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이그젝트 매칭 같은 경우는 오퍼레이션 자체가 비싸지만 거의 대부분의 윈도우는 그 필터링을 통해서 걸러지기 때문에 대부분 전처리 과정에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해시 값을 계산해서 매칭을 하는 그 단계가 훨씬 단순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 같은 경우도 이제 해시 값을 계산해서 비교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크기를 컴팩트하게 작은 단위로 나눠가지고 해시 값을 패턴 매칭을 수행함으로써 그 해시 연산을 좀 작은 단위로 수행할 수 있게 비교를 하는 형태로 이제 구현을 함으로써 좀 자체적인 최적화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택이라는 패턴이 있으면 이렇게 4개 단위로 쪼개서 작은 윈도우에 대해서 해시 값을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해시 값을 비교했을 때 디텍션이 되면 리포팅을 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구현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서 이 베리피케이션 과정에서 그 실험을 해본 결과 그 굉장히 국소적이긴 하지만 그 폴스 파지티브가 존재하는 경우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성능적으로나 그 기능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베리피케이션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프로그레시브 필터링을 투 스테이지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베리피케이션을 하면 모든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탐지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부분을 한 번에 더 스테이지로 나눠서
프로그레시브 필터링을 하고 베리피케이션을 하면 어떨까라는 게 이제 아이디어인데, 여기서 바로 베리피케이션을 하는 게 코스트가 비싸기 때문에 그 비싼 코스트를 좀 더 최소화할 수 없을까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를 하나의 그룹에서 뭐 4바이트짜리, 5바이트짜리, 나머지 이런 식으로 좀 더 나눠가지고 프로그레시브 필터링을 수행해서 좀 더 패러렐하게 수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좀 더 최적화를 수행했다라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DFC 알고리즘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밸리에이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밸리에이션을 통해서 이 DFC의 우수성을 보이고자 한 게 먼저 첫 번째로, 실제로 우리가 기존 아웃코라식이나 다른 그 휴리스틱 기반 또는 뭐 해시 기반 알고리즘을 개선할 수 있는가가 첫 번째 퀘스천이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실제로 아까 살짝 서두에 보여드렸지만 엔드-투-엔드 퍼포먼스가, 어플리케이션의 퍼포먼스가 개선이 되는가,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환경에서 실험을 했고요. 실제로 계산을 그 이밸리에이션을 할 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트래픽 트레이스를 가져와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실험 결과를 이런 알고리즘에 유리하게 조작을 해서, 그러니까 조작을 했다기보다는 출연해서 이밸리에이션 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데이터를 활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성능을 비교해보면 아웃코라식 대비 이렇게 성능이 늘어나는 것,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DFC도 패턴의 수가 늘어나면 날수록 아웃코라식 대비 성능의 우수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패턴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필터링을 통해서 걸러지는 부분들이 많아질 거고, 그리고 그 패러렐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날 텐데, 사실상 패턴이 많아지면 그런 효과가 아무래도 좀 감소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수한 비율이 조금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2배 이상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월스트 케이스에 대한 이밸리에이션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패턴 중에 하나의 패턴만 걸리는 경우, 그런 경우를 월스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비교해야 될 주체는 되게 많이 있지만 하나의 패턴만 그 전체 네트워크 트래픽에 들어있는 경우, 그 경우에도 스루풋이 이렇게 아웃코라식 대비 우수한 것을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마리셔스 패킨이 100%인 경우에 대해서도 70%나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어택 패턴이 계속 연달아서 이렇게 들어있는 경우에도 그 필터링 과정에서 굉장히 비효율이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아웃코라식 대비 이런 40%나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이밸리에이션을 통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적으로는 이제 40% 개선이 되는과 동시에 메모리 풋프린트 같은 경우는 62배나 감소된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면 보다 이제 심층적으로 왜 DFC가 이런 기존 연구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나 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분석을, 실험을 통해서 마이크로 벤치를 통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이게 인스트럭션 퍼 사이클의 약자거든요. 그러니까 단위 시간에 대해서 몇 개의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얼만큼 패러렐하게 우리가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매트릭에 대해서 2배 가까이 우수한 IPC를 값을 가지는 것을 보임을 통해서 DFC가 기존 아웃코라식보다 훨씬 더 인스트럭션 레벨 패러렐리즘을 잘 달성하는 것을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메모리 풋프린트 크기가 아웃코라식은 점점 커진다고 했는데, 실제 L1 캐시, L2 캐시 미스를 매저를 해보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캐시 힛 레이시오가 DFC가 훨씬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은 워킹 셋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특정 그 스테이트에 접근을 할 때 그 기존에 접근했던 데이터들이 그 캐시에 들어와 있을 때 다시 재활용될 빈도가 아무래도 DFC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캐시 힛
레이시오가 훨씬 더 높다, 미스 레이시오가 훨씬 더 낮다라는 것을 이렇게 실험 통해 보임으로써 본인들이 설계한 그런 알고리즘이 실제로도 이런 우리가 예상한 그런 성능 향상의 요인이 보시는 바와 같이 잘 달성되고 있더라라는 것도 마이크로 벤치를 통해서 잘 이밸리에이션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였던 엔드-투-엔드 퍼포먼스를 다시 가져왔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IDS 그리고 웹 방화벽 또 트래픽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은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엔드-투-엔드 퍼포먼스가 이만큼 향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패턴 매칭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이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개선했다는 걸 보여줬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수의 패턴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성능 향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네트워크 스택에서의 성능 향상이 아니라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의 엔드-투-엔드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이 패턴 매칭 알고리즘의 성능 개선이 사실상 핵심이다. 라는 점을 이 페이퍼를 통해서 이제 주장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스트링 패턴 매칭이 가장 퍼포먼스 바틀렉이고 이런 옵저베이션을 통해서 작은 사이즈 단위로 필터링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좀 소개를 드렸고요. 간단히 이제 논문의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장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서 아마 확인을 하셨겠지만 마이크로 벤치나 매크로 벤치 다양한 형태의 이밸리에이션을 통해서 본인들의 알고리즘이 왜 우수한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잘 명확하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사실상 현업에서 사용되는 이 네트워크 포렌식의 핵심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 딥패킷 인스펙션에 해당하는 바틀렉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고찰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 베스트 에포트인 아우코라식 알고리즘 대비 훨씬 우수한 성능의 알고리즘을 제안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니셜 필터링이나 프로그레시브 필터링 같은 그런 윈도우 사이즈를 왜 그렇게 설정했는가 또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크기를 나눠서 결정을 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이론적인 프루프가 없긴 해요. 좀 임페리컬하게 그런 실험적으로 그런 방법론을 도출했다는 게 좀 그나마 리미테이션이라면 리미테이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이 논문이 나온 이후에 좀 바로 다음엔가 그 새로운 논문이 나왔는데 인텔에서 하이퍼스캔이라는 그 하드웨어 기반 레귤러 익스프레션 매칭 기술을 릴리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패턴 매칭 같은 것들을 하드웨어적으로 우리가 개선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기법인데 아무래도 이 DFC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 기반 어프로치이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 기반 기술이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점을 가지죠.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이 논문이 기존 아우코라식 같은 알고리즘 대비 훨씬 더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나온 이런 하드웨어 기반 어프로치 때문에 좀 그 컨트리뷰션이 더 인정을 받지 못한 제약이 그러니까 한계점이 좀 있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 관련 논문에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다 말씀드렸고 혹시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